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국내 경영인 중에 가장 많이 급여를 받은 사람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라고 합니다. 네. 총 92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대기업 회장님의 월급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고 누가 주는 건가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모를까요? 아니면 미국도 모를까요? 이제 이 질문이잖아요. 미국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대기업 월가에 있는 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돈을 받는데 1,300만 달러. 그러면 100만 달러가 10억이거든요. 그럼 1,300만 달러면 한 140억 정도를 월급으로 받고요. 보너스를 이 정도에서 한 50% 정도를 받아요. 그러니까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받니? 이제 이게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2008년 서프라임 위기 이후에 도드 프랭크 법안이 통과되면서 금융시장 개혁 구조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8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주요 대기업의 CEO들은 급여 명세서를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 우리나라도 아마 10년 좀 지나고 나면 대기업 임원들이나 등기 임원들 또 대기업 회장들이 어떻게 받는지 그 내용을 아마 공개하라 할 건데 제 생각에서는 당장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대기업 회장이라고 해서 왜 그 정도 받을 자격이 안 되겠습니까? 충분히 자기의 노력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하나의 기업을 이끌고 가고 22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400%의 상여금과 다양한 복지 혜택을 준다면 그런 리더십은 평가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정당한 부자가 되고 평가받는 부자가 되려면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정정당당한 3법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3법에 대해서 국민이 옳다 그러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국민들은 조금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90억이라고 하셨지만 정몽구 회장이 받아들일 배당금 소득, 금융소득을 치면 수백억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우리 근로자들에게는 정말 그림의 떡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의 일단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또 이 도마 위에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 종목. 그러니까 추월한다는 것은 단체 경기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대표로 출전하기로 했던 노성현 선수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어이없는 행정실수, 이 행정실수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바람에 올림픽 출전을 못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죠.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여러 가지 빙상 종목에 강국인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빙상연맹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소리 소문이 많은 것인지 서강대학교 스포츠 심리 학과의 정영철 교수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는데 노성현 선수 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부터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23일에 이제 빙상연맹에서 보도자료를 밝혔는데요. 예. 지난해 9월에 그 국제빙상연맹인 ISU의 그 팀 추월 경기 출전 자격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해요. 네. 근데 개인 종목 참가하고 또 기준 기록 통과가 관련이 있냐 이제 확인했는데 네. ISU에서 이제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고요. 이거는 빙상연맹 측의 보도 자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10월에도 또 한 번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또 가능하다는 답신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근데 지난 1월 11일 날 ISU로부터 이제 개인 종목 참가를 해야만 추월에 추월을 출선할 수 있다라고 메일을 받았다고 연맹이 밝히고 있고요. 예. 그래서
바로 항의를 하고 설명을 요청했는데 예. 이미 규정에 있는 거고 제가 찾아보니까 규정에 나와 있어요. 개인 종목 참가하는 사람만 예. 팀 추월에 참가할 수 있다라는 그 항목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네. 불가능한 거였는데 지금 이제 말이 엇갈리는 거는 연맹에서는 그렇다고 이미 얘기를 들었다가 이제 말을 바꿨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정말 안 되는 게 규정 종목에 국제 ICU 빙상연맹 규정 종목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분명히 그렇죠.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대한빙상연맹은 몰랐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거를 이렇게 해도 되냐고 물어본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그쪽에서 실수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 종목에 오래 종사하신 분들은 네.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다양한 그 법칙, 룰북이라고 하는데 법칙을 규정해 놓은 그 그 규정을 갖다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요. 근데 네. 감독과 코치도 물론 이런 룰북을 알아야 되겠지만 연맹 네. 측에서도 이 규정이라든지 선수의 자격, 요건 그리고 도핑 테스트의 여러 가지 요건들을 일목요연하게 관찰해 오는 게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연맹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게 기본적으로 연맹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예. 그다음에 감독이나 코치들은 사실 선수들 훈련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규정에 대한 부분들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네. 또 규정이 또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알릴 의무가 연맹 쪽에 있는 거죠. 지금 노선현 선수는 그러면 출전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지금 그 IS에서 이 선수를 위해서 규정을 갑자기 바꿀 것 같지는 그럴 일은 않고요. 없죠. 네. 그거는 제가 안타깝지만 좀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노성현 선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스포츠에서 이 노성현 선수가 만약에 우리의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 경우인데요. 팀 추월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경기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고요. 네. 세 명이 한 팀으로 이게 어떤 방식으로 경기가 치러지게 되고 노성현 선수가 빠지게 되면 어떤 팀의 전력에 문제가 생기는지 좀 말씀 주십시오. 팀 추월 경기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왜냐하면 이게 스피드 스케이팅이 다른 경기보다 이렇게 단체로 하는 종목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게 만들어져서 3명의 선수가 함께 가는데 그 앞에 있는 선수와 뒤에 있는 선수가 함께 맞춰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에도 굉장히 박진박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 있던 김보름 선수하고 박지우 선수 같은 경우는 노 선수하고 계속 그 합을 맞춰 왔는데요. 지금 갑자기 이제 노선영 선수에게 빠지니까 지금은 이제 공여지책으로 개인 종목 출전 자격 있는 선수 중에서 한 명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백철기 감독 오늘 인터뷰했는데 보니까 아마 박승희 선수나 김현영 선수 중에서 아마 발탁해서 팀 추월 대표팀을 꾸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참가는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팀 추월이 그냥 개인 종목이 아닌 팀 경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어떤 팀워크나 어떤 이런 그 협업이 좀 어려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성현 선수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다가 심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좀 격합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생 노준규는 금메달 만들기에 이용당했고 나는 금메달 만들기에서 제외당했다. 나와 내 동생, 우리 가족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사과는커녕 책임 회피하기만 바쁘다. 이렇게 빙상연맹을 맹비난했는데 이유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정말 안타깝고 힘든 일이고요. 이렇게 SNS에서 올린 게 사실은 격한 감정이 좀 담겨 있어서 사실 국가대표 했던 선수로서 참 이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을 들어보면 이제 또 더더군다나 동생이 또 안타까운 또 죽음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사실 동생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 그 쇼트트랙에 굉장히 유망주였고 잘하는 선수였어요. 근데 이 노선영 선수 같은 경우는 아주 탑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오랫동안 성실하게 해왔던 선수였고 그런 면에서 아마 일종의 좀 스타 선수들에게 집중하고 또 이런 메달권이 아닌 선수들에게는 조금 그런 관심이 떨어지는 어떤 연맹의 어떤 처사들이 지금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서 훨씬 더 격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선수로서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을 것 같고 예. 제가 볼 때는 협회가 이거를 전달하고 이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네. 사실은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무책임하고 굉장히 무성의하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물어봤는데 되는데 안 되군다고 하니까 예.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만 얘기해서는 선수로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겠죠. 쇼트랙 대표팀 코치가 심석희 선수 손찌검을 한 거, 노성현 선수 출전권 상실하게 한 거, 이러다 보니까 이 청와대 청원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이미 94건이나 지금 청원이 관련된 빙상연맹과 관련된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문제는? 그 심석희 선수 문제는 사실은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심석희 선수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 네. 평창에 아주 그 메달을 기대하고 있는데 네. 지금 올림픽 바로 앞두고 지금 가장 힘든 때거든요. 네. 그 컨디션 올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네. 제가 알아본 부분은 문체부에서도 이거 조사하러 갔는데 아마 선수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직접 면담하는 것조차 좀 피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사안인데 오히려 그럼요. 이 일을 저희가 막 매스컴에서 떠드는 것보다는 그렇죠. 일단은 대회까지는 잘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이 대회가 끝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네. 아주 정식 문제 제기를 하고 예. 파헤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빙상연맹이 임기응변이고 진짜 이건 뭐 순간적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뭐 꼼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대표 훈련에 나이 제한 규정을 신설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또 뭡니까? 예, 그것도 사실 좀 어처구니 없긴 한데요. 예. 아마 그 배경을 좀 알아보니까 이제 어린 선수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훈련을 시키겠다 이런 취지였다고는 하는데 예. 실제로 뭐 거기 포함돼서 이제 평창 끝나면 대표팀에 들어와서 훈련할 수 없는 선수가 우리나라 간판급의 이승훈 선수나 모태홈 선수가 포함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사실은 그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곳이 제일 가장 좋은 환경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배제된 채 훈련을 한다는 거는 예. 사실은 좀 일반인이 생각해도 좀 예. 받아들이기 그러니까요. 어려운 상황이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놓고 보면 뭐 스피드 스케이트뿐만 아니라 쇼트랙 같은 경우에서도 네. 체육계에서 늘 나오는 게 네. 파벌, 학연, 네. 뭐 네. 담합 이런 내용들이 네. 많지 않습니까? 뭐 수영도 그렇고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스포츠계는 복마전이 많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스포츠계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예. 또 이제 모든 연맹을 이렇게 싸잡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무리는 있긴 하지만 저희가 네. 너무나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해도 참 할 말이 없고요. 예. 사실 빙상연맹이 또 유독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과거에 그 빅토르 안으로 귀화한 안윤수 선수 케이스도 예. 있었고요. 그 예. 이유가 어떤 빙상연맹 안에서의 파벌이나 담합 때문에 그리고 뭐 예전에 또 짬짬이 사건도 있었고요. 네. 또 굉장히 그 아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화려한 그런 예. 전적을 갖고 있어서 예. 빙상연맹이 또 유독 또 스포츠 적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거고요. 예. 이 연맹의 후진성이 사실은 우리나라 스포츠 굉장히 잘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 대조적으로 굉장히 잘 못하고 있는 연맹과 그 협회들이 우리나라 스포츠의 어떤 다른 특징처럼 느껴질 예. 정도로 예.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못하는 곳 같으면 별로 관심도 없을 건데 빙상연맹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안겨다 준 게 네, 이상화 선수 스피드 스케이팅, 모태범의 스피드 스케이팅 금메달, 이승훈, 김연아의 네. 피겨 스케이팅. 그럼요. 이건 뭐 대한민국의 사실은 국격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도 여기에 당연히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이왕이면 네. 좀 이런 선수들 간의 페어 플레이라든지 학연과 지연을 벗어난 정말 선수층이 넓은 가운데서 좋은 선수를 발굴해서 훈련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될 시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많이 지났죠. 저희가 지난 올림픽에서도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이고 네. 런던에서는 세계 5위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아마
체육계에 있는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올림픽에서 5위를 했다고 우리나라 스포츠 수준이 5위냐 하면 참 대답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실 선수들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네. 아시다시피 정현 선수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예. 그거에 비해서 이들을 도와주고 서포트할 수 있는 연맹이나 주위에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예전 시스템으로 예.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겠죠. 예. 자, 빙상연맹이 이번을 일을 교훈 삼아서 정말 이제 뼈아픈 한번 구조조정과 네. 새로운 계획을 바라는데 네. 앞으로 교수님께서 빙상연맹에 바라는 말씀 한번 간단히 마무리 지어주시죠. 딴 것보다 인적 쇄신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능력 있고 이렇게 사심 없는 분들이 연맹에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미 그런 분들이 전문가가 이미 연맹과 엮여서 일을 했어서 조금 외부 인사라든지 시민단체든지 이런 자문들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전 국민이 호되게 비판하고 쓴소리 할 때가 사실은 오히려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관심 계속 유지하되 쓴소리를 하다가 아예 이제 포기하고 떠나기 전에 연맹이 빨리 환골탈퇴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스포츠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강대학교 스포츠 심리학과 정영철 교수였습니다. 4부로 옵니다.